안녕하십니까, 김대한입니다. 오늘은 UFC 올해 마지막 대회에서 활약을 했었던 콜비 코빙턴 선수의 경기를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1년 전에 했었던 리온 에드워즈 전 때보다는 확실히 적극적이긴 했어요. 펀치 치고 붙어서 레슬링 시도 하는 모습이 꽤 눈에 띄었었고요. 2라운드에 테이크다운 성공을 하긴 했습니다만 버클리가 계속해서 백주고 일어나려는 시도를 했는데 그걸 잡지를 못했고 3라운드에도 엎치락 뒤치락 끝에 탑으로 가긴 했는데 역시 버클리를 또 잡아놓지를 못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레슬링을 활용할 수 있는 거리를 코빙턴이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잡지를 못했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상대였죠, 버클리가. 버클리는 널리 알려진 대로 키는 큰 편이 아닌데 리치가 상당히 깁니다. 그리고 신체적인 능력 자체가 너무 좋죠. 파워, 스피드 다 갖추고 있는 선수예요. 근데 이런 버클리가 풋워크를 활발히 쓰면서 발을 계속 움직여주면서 레슬링 활용이 힘든 거리로 계속 움직여서 나갔었어요. 기본적으로 레슬러들이 레슬링을 쓰기 위해서는 거리를 좁혀야 가능한데 그 레슬링에 대한 디펜스로서 가장 먼저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스프럴 동작이든 팔 파는 거든 이런 것보다도 제일 먼저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역시 또 풋워크예요. 발을 움직여서 레슬러가 태클을 아예 치기 좀 힘든 거리로 간다면 일단 레슬링 공방 자체를 피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들을 버클리가 상당히 잘 활용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원래 이런 경우에 콜비 코빙턴은 무한 압박을 계속해서 걸거나 아니면 뒷중심을 놓은 상태로 타격 짤짤이로 상대를 괴롭히거나 아니면 이 두 개를 섞어 쓰거나 이런 패턴을 많이 보여주는데 무한 압박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 좀 중요한 점이라고 봐요. 다들 나이가 들어서 체력이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팬 여러분들께서 많이 하시는데 당연히 그럴 수 있죠. 나이가 들면 신체 능력은 누구나 떨어지는 거니까요. 근데 글로브 테세이라를 생각해 보시면 테세이라가 저하고 동갑인데 커리어 2막을 열었던 게 그래플러로서 변화를 해서 원래도 투훅으로 대표되는 그 타격 게임과 그래플링 게임이 있었는데 원래는 타격 게임에 대한 비중이 더 높았다면 챔피언이 다시 된 거는 그래플링 게임으로 아예 바꾸면서 챔피언에 등극을 했던 건데 근데 이게 굉장히 대단한 게 나이가 들었는데 오히려 체력이 더 필요한 게임으로 전환을 해서 챔피언까지 오른 거예요. 물론 누구나 테세이라처럼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나이가 들어도 이런 무한 압박은 분명히 가능하다는 것을 테세이라를 보면 많이 느끼곤 했었는데 제 생각에는 코빙턴이 신체적인 능력도 능력이지만 멘탈적인 부분이 일단 무너진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선수의 멘탈이 무너진다는 거는 팬들이 아예 생각지도 못한 것에서 뭔가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어요. 에드워즈 전 때 본인이 못 들어갔던 기억이 그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연습에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연습에서의 어떤 기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이유로든 간에 조금 멘탈이 무너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한 태클을, 무한 압박을 못 거는 걸 보면. 그리고 아메리칸 탑팀을 떠나서 MMA 마스터즈에서 오랫동안 훈련을 해오고 있는데 최근에 조시 톰슨이 얘기를 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코빙턴의 하락세의 굉장히 큰 원인일 것이다. ATT에서 더 이상 훈련을 안 하는 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생각해 볼 만한 게 ATT가 낫다, MMA 마스터즈가 낫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MMA 마스터즈에서 좀 맞춤 훈련식으로 코빙턴이 해오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력하게 막 스파링하고 그래플링 스파링하고 이런 게 아니라 본인한테 좀 맞춰서 미트 치고 체력 훈련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코빙턴 스타일에는 확실히 안 좋은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어요. 훈련 때와 시합 간의 괴리가 좀 느껴지면 훈련 때는 미트 치고 좀 맞춰가지고 했는데 시합 때는 상대가 여기서 꽝 저기서 꽝 타격이 들어올 수 있고 다른 몸싸움이 들어올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때 그런 괴리감을 느끼게 되면 선수가 몸이 굳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코빙턴이 그랬던 것처럼 약간 주저를 하게 돼요. 선수가 망설이게 돼요. 이런 부분들이 코빙턴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이 돼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전에 제가 토니 퍼거슨에 관련해서 한번 제 추측을 말씀드려봤는데 저는 큰 틀에서 비슷한 게 아닌가 싶어요. 코빙턴 같은 사람이 지금 기술이 저는 줄었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근데
망설이는 거죠. 케이지 쪽으로 몰고 가서 또 내려가고 일단 많이 내려가고 쑤시고 봐야 하는데 이 부분을 못하게 된 거예요. 좀 오물오물되면서 자꾸 망설이게 되는 이러한 모습은 확실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멘탈이 무너진 것에 더해서 확실히 평소 연습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저는 기본적으로 종합격투기 선수가 1대1 미트 치고 각 잡고 연타 콤비네이션 하고 하는 거 당연히 좋겠습니다만 이거는 보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스파링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맥스 할로웨이가 스파링을 안 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돌았었습니다만 최근에 영상 보면 할로웨이 스파링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것도 세게 합니다. 헤드기어 끼고 굉장히 세게 스파링을 하는 것들을 최근 그 훈련 영상에서 보실 수가 있고 꼭 저는 그렇게 타격으로 치고받지 않더라도 왜냐면 핑거글러브 끼고 타격을 세게 하면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타격은 세게 하지 않더라도 그래플링 파트는 무조건 많이 해줘야 된다는 게 제 지론이에요. 션 스트링랜드를 보면 스트링랜드가 타격으로만 계속 짤짤이 하는 것 같지만 실제 연습에서는 안칼라이프하고 가장 스파링을 많이 하는 게 션 스트링랜드라고 해요. 익스트림 커트워에서. 안칼라이프가 그렇게 레슬링 세고 체격도 크고 해서 다들 스파링을 하기 꺼려 하는데 스트링랜드는 무조건 안칼라이프하고 하려고 한대요. 그러다 보면 둘밖에 나중에 매트에 안 남아서 또 하고 서로 한 번 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진짜 10라운드, 20라운드를 넘기는 적도 많다고 그래요. 저는 이런 훈련이 종합격투가에게는 거의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치고받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그래플링으로 끝까지 불태우는 그랬다가 탈진 상태 또 가고 이런 부분이 제 생각에는 코빙턴이 이제는 많이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콜비 코빙턴은 제 추측에 불과합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산전수전 다 겪고 그랬던 베테랑이 저렇게 뭔가 주저하고 망설이고 재고 그럴 수가 없어요. 싱글벙글 웃으면서 내가 힘이 센 것도 아니고 뭐 그렇지만 나는 체력은 자신 있다라고 무조건 밀고 들어가던 사람이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체력이 약해졌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니 그런 모습 자체가 아예 사라져버렸어요. 재기는 과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라이트급으로의 전향을 말씀하시는 팬 여러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지만 저는 절대 그거 답 아니라고 생각해요. 라이트급으로 내렸다고 해서 파워의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캐릭터도 절대 아니고 라이트급 선수들은 오히려 체력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코빙턴에게는 악수가 될 수 있고 체급 전향 이런 것보다도 본인의 카디오를 믿고 일단 전진할 수 있는 이 멘탈적인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